안녕하세요. 사이다스쿨 송프로입니다. 이 시간은 답답한 입시 고민을 한 방에 날려드리는 사이다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입시 전문가 김프로 쌤 모시고 입시와 관련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프로 쌤. 예, 안녕하세요. 사이다스쿨 김프로입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이더라고요. 사이다 토크가요? 네, 네 번째 시간이고. 벌써 네 번째네요. 예. 네, 이제 처음에 기억이 나요. 네. 처음에 갑자기 전화가 오셔서 야, 사이다 토크 한번 진행해 보자 이렇게 예, 말씀하셔서 느닷없이 촬영을 하게 됐는데 노편집으로 네. 원테이크로 우리가 촬영했던 기억이 나요. 원테이크로 할 수밖에 없었죠. 편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으니까. 능력도 안 됐고 뭐 사전에 네. 준비 없이 그냥 느닷없이 그렇죠. 시작된 거라. 아니 원래 인생이 네. 갑자기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갑자기 이거잖아요. 예. 아, 팝송 제목에도 서든니라는 게 서든니. 있어요. 예. 서든니 뭐 이런 뭐 인생 갑자기죠. 네. 갑자기 하는 거죠 뭐. 예. 그래서 저는 뭐 어떤 약속 이런 것도 어떤 이렇게 정해놓고 하면 긴장감, 텐션이 떨어져서 네. 별로예요. 예. 그냥 번개. 예. 오늘 술 한잔 어때? 뭐 이게 더 좋지. 언제 정하고 그러면 긴장감이 떨어져. 인생 철학이 무계획이 계획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무계획인데 스타트하면 이제 완전 스트레이트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가끔씩 느닷없이 이렇게 연락 주셔서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그래도 뭐 편집을 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편집 어플이 네. 워낙 잘 나와서,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차근차근 네. 편집을 해보니까 네. 재미도 있고, 네. 예, 그리고 조금씩은 늘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우리가 이제 원테이크로 한 20분, 25분 찍고, 네. 찍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잖아요. 네. 저희들이 뭐 기존에 알고 있던 뭐 정보나 지식이나 그 현장에서 겪었던 어떤 경험들을 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전달을 해주는 건데, 네. 근데 편집 능력이 조금씩 늘다 보니까 편집하는 시간이 오히려 20분짜리 하려면 2시간에서 한 3시간? 어떨 때 욕심부리면 4시간도 돼요. 예. 아니 그렇게나 오래 걸립니까? 아니 근데 하다 보니까 오래 아니 걸리더라고요. 드린 노력에 비해서 퀄리티는 그렇게 써 높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점차 나아지겠죠. 예, 점차. 예. 점차 나아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익숙하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 욕심이 생겨요. 공부도 그렇잖아요. 네. 공부를 아예 안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걔네들은 공부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네. 근데 공부의 맛을 조금씩 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점점점 그 공부의 세계에 빠지다 보면 점점 공부하는 양이 늘어나죠. 편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자꾸 욕심이 생겨요. 근데 문제는 노력에 비해서 퀄리티가 별로 나아지지 않는다. 아니 뭐 독립 채널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은 영화에도 독립영화라는 게 있잖아요. 네. 독립영화는 다 저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이제 독립 채널이다 보니까 저예산으로 해서 그래서 능력 있는 어떤 그런 프로페셔널 편집 기술을 갖고 있는 분을 섭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없지 않나요? 없죠. 이거 제 예산도 아닌데 무예산인데. 무죠, 무. 법정 스님이 무소유 강조했던 것처럼 그냥 무예산으로 예산 없이. 그래서 여기 앞에 이제 사이다도 있고 그런데 우리 그 독립 채널에서 뭔가 협찬 채널로 가려면 스폰 채널로 가기 위해서는 저희 이제 또 사이다 채널 좋게 주시는 분들 계시면 협찬 항상 학수고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근데 이제 본론 들어가는 건가요? 예, 이제 들어가는 거지 지금. 막 이제 저기 그 구독자분들은 손가락으로 막 누르세요.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네 애들. 요즘 이맘때쯤이면 이제 중3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죠? 네. 고등학교 지원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할 때잖아요. 고민 많이 하죠. 네. 이제 기말고사도 이제 거의 다 이제 끝나갈 거고. 이번 주에 이제 기말고사 거의 다 끝나고 아마 오늘부터 또는 어제부터 시작했던 학교도 있고 다음 주면은 아마 청주 지역에 있는 모든 중3 학생들 시험 다 끝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이맘때쯤 학부모님들이 특히 고심을 많이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대학을 그래도 좀 잘 보내기 위해서 어떤 고등학교를 이제 지원할 것인가. 그렇죠. 대학을 위한 첫 스텝. 네. 첫 스텝이 이제 고등학교 선택 부분도 되게 중요하니까 고등학교 선택에 있어서 우리 중3 학부모님들이 고민이 많죠. 저도 또
현장에서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네. 우리 아이 어느 고등학교 보내야 되느냐, 네. 1지망부터 7지망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제 그런 질문들이 많죠. 예. 네. 그래서 저 역시 이제 가끔씩 문의 전화가 오세요. 네. 우리 아이 고등학교 어디 지원하면 좋겠습니까? 네. 저는 뭐 전문가도 아닌데 그래도 주소들은 풍어는 있잖아요. 제가. 네. 아니 원래 저기 별명이 저기잖아요. 이삭죽기. 주워먹기 달인이잖아요. 네. 이렇게 들은 걸로. 예. 그래서 네, 그런 이제 저도 질문을 많이 받는데 네. 그만큼 이제 큰 고민거리가 아닐까 이런 네.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어디를 쓸 건지는 사실은 조금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네. 이제 그 지원을 이제 어떤 학교를 어떻게 할 건지 이걸 이제 고민하기 전에 네. 우선 이제 좀 정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일정하고 네.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우리가 평준화고 같은 경우는 이제 배정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배정 그런 방식이 부분들에 있죠. 대해서 제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일정부터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예. 현재 이제 중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원서 접수가 네, 올해 이제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있어요. 네, 원서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합격자는 평준화 고교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네. 평준화 고교에 합격한 학생 네. 발표가 내년 1월 10일 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주에 이제 그 26개 학교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19개 교가 이제 평준화 고교 배정받는 학교거든요. 네, 네. 그 19개 교 고교 배정일이 내년 1월 18일에 컴퓨터로 추첨을 합니다. 네, 네. 추첨을 하고 이틀 후에 음. 1월 20일 날 개별적으로 이제 학생들에게 통보를 해주죠. 네. 네가 어느 고등학교에 배정이 됐다. 네, 이렇게 되고요. 2022학년도 청주 지역 평준화 모집 인원이 네. 4,804명입니다. 4,804명이 이제 청주시 평준화 인문계 고등학교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여기서 돌발 질문을 하나 제가 네. 해드리고 싶은 게 네, 무슨 YTN도 아니고 뭐 네. 돌발 영상에 돌발 질문? 네. 근데 구독자분들이 다 알아요. 아 그래요? 짜고 얘기하는 건지 다. 아니요. 이거는 저희가 대본을 쓰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대략적으로 무슨 얘기를 할 건지에 대한 네. 아웃라인만 지금 잡고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네. 돌발 질문. 네. 합격자라는 것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내신을 기준으로 해서 네. 합격자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시험 보고 하는 건 아니고. 네. 내신 기준이죠. 네. 그러면 이제 그 합격자 기준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합격자 기준이요? 네. 그러니까 내신을 기준으로 하는데 예. 환산 내신 점수를 말하는 뭐 건가요? 어디까지 뭐 그거는 이런 해마다 거. 다르죠. 해마다 다르죠. 예. 그래서 이제 각 중학교 선생님들이 3학년 선생님들이 이제 이제 4,804명이 만약에 내년에 평준화 고등학교 진학할 학생들이다 하면 그 학생들 성적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정보 교류를 하셔서 요 정도까지면 합격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떨어지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담임 선생님이 얘야 철수야 너는 인문계 안 돼. 다른 데 써야 돼 하는데 고집을 부립니다 아이가. 그런 학생들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대략 한 225에서 230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해마다 조금씩은 다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내신 산출 성적이 225에서 230점 사이 네. 사이에서 이제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변화가 커트라인이 됩니다.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네. 그건 이제 해마다 좀 달라지니까. 이건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 정확하게는 네. 예측할 수 없다. 그렇죠. 예. 대략적인 건 어쨌든 네. 225점에서 예. 그러니까 230 내외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230 내외요. 네. 300점 만점으로 해서 그렇죠. 네, 300점 만점으로 내신 산출 성적이 네. 네,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네. 네. 돌발이었나요? 돌발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한 것들이 네. 뭐 정원외, 정원내 뭐 이런 선배정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정원 외가 무슨 뜻인지는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정원이 아니다라는 거고 선배정이라고 하는 거는 먼저 배정을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네. 정원의 선배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독립 유공자의 자손 또는 이제 특례 입학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성적과 무관하게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에 먼저 배정을 시켜줍니다. 근데 요 인원은 아까 말씀드린 4,804명이 포함이 안 되는 정원 외니까 네. 그렇게 되고 성적과 무관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1군, 2군, 3군, 4군에 속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정원 내 선 배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원 내니까 4,804명이 포함이 되는 거죠. 네. 요게 이제 중증 자녀
그다음에 지체 부자유, 소년 소녀 가장, 네. 그다음에 뭐 쌍둥이, 그다음에 체육 특기자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에 따라서 1군부터 4군까지 나누고 그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먼저 배정을 시켜줍니다. 네. 쌍둥이는 이제 형제끼리 같이 다니라는. 그렇죠. 형제나 또는 일환성 또 남매도 있고요. 네, 네. 예, 남매가 있는데 대부분 남매 같은 경우에는 같은 학교 가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정원내 선배정하는 의미가 없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란성 같은 게 또는 네, 이제 뭐 네. 형제나 또는 자매들끼리는 같은 학교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뭐 형이 S고등학교에 먼저 배정이 됐다 그러면 동생은 자동적으로 원하면 그쪽 학교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제 성이 구별되는 이러한 쌍둥이 같은 경우는 같은 학교 가고 싶어도 남녀공학만 갈 수밖에 없네요, 그죠? 아니죠. 근데 일환성 같은 경우에는 네. 남자끼리도 동성끼리도 네. 일환성이 있을 수 있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근데 남녀가 이제 다르면 그렇죠. 남녀공학 가야 되겠네요. 예. 서로 싫어합니다. 아, 싫어요. 예. 그리고 본인이 쌍둥이라는 거를 되게 다른 사람이 알려지는 걸 원치 않아요. 특히 이제 그 일환성 네. 중에 네. 성별이 다르면 네. 예, 그런 아니, 경우가 있습니다. 예, 네. 저도 지금 제 학생 중에 쌍둥이가 있는데 네. 실력이 좀 비슷해요. 같은 반에 집어넣는데 반 바꿔달라고. 예. 서로 증오하죠. 뭐 정확까지 모르겠고 어쨌든 뭐 조금 사이가 별로 안 현실 좋죠. 남매가 원래 그렇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현실 남매. 예. 알겠습니다.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평준화 배정 대상 고교 네. 고교가 이제 어떤 학교들이 있죠? 19개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네, 네. 26개 중에서 이제 7개 고등학교 빼고 19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남자 고등학교는 6개가 있죠. 네. 뭐 세고, 운고, 청석고, 충북고, 청주고, 신흥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고 같은 경우는 5개가 있죠. 일신여고, 충북여고, 산남고, 중앙여고, 청주여고. 그다음에 남녀공학 네. 8개가 있죠. 금천, 대성, 복명, 충대부고, 상당, 서원, 주성, 흥덕. 이렇게 해서 총 19개 교가 이제 평준화 배정 대상 고교에 해당이 되죠. 예. 이게 학교 순서는 가나다 순서가 아닌 것 같은데 가나다 순서는 아니고요. 네네. 어떤 의미로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나요? 지금? 제 생각대로 제 피셜, 내 피셜, 내 피셜. 피셜대로 오피셜을 하진 않고. 네, 상당히 주관적으로 제가 배치를 했습니다. 네. 이 평준화 지구에서는 이제 우리가 성적군별로 배정 인원들을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죠. 1군부터 4군까지가 있죠. 네. 예. 이제 보통 어머니들이 10, 뭐 40, 40, 10 이런 내용들은 대략적으로 알고 계신데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죠. 네. 그러니까 1군이 이제 상위 10%인데 올해 이제 4,804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내년에 학교 들어갈 애들이. 그러니까 1군 10%니까 대략 480명 정도가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2군의 40%니까 한 네. 1922명 또는 1923명 그 정도 되겠고 3군도 40%니까 1922명 또는 23명 정도가 되겠고 4군이 똑같이 10%니까 480명 이렇게 해서 1군부터 4군까지 통합 합산을 해보면 이제 4,804명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이 학생들이 이제 군별로 그죠? 네. 군별로 이제 그 추첨해서 경쟁을 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지망을 이제 1지망부터 7지망까지 있으니까 네, 네, 네. 1군은 1군끼리, 2군은 2군끼리, 3군은 3군끼리, 그렇죠. 4군은 4군끼리. 그래야만 어떤 그 고교 서열화 이런 부분을 조금이나마 해소를 할 수가 있는 네. 거죠. 예. 이 제도 자체가 고교 서열화를 방지하기 위한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모 고등학교에 우수한 학생들이 너무 몰리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다른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아마 반발을 했다라는 그런 후문이 있어요. 뭐 밝혀지지는 않은 건데 네. 지인 피셜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쪽으로만 너무 좋은 우수한 학생들 몰리면 어떡하냐 해서 조금 더 이제 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고등학교로 어쨌든 우수한 학생들이 조금 더 몰리는 현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사실은 이제 1지망부터 7지망까지를 뭐 선호도 순서대로 이렇게 쓰신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사례들을 좀 보면 강제 배정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임의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그렇죠. 원래 이제 정식 명칭은 임의 배정이죠. 예, 근데 이제 강제 배정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명칭은 임의 배정인데 내용상으로 보면 강제 배정이죠. 원하지 않는 데를 가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1지망부터 7지망까지 썼는데 내가 지원한 학교에 배정을 못 받았다. 경쟁이 치열해서 소위 말하는 뺑뺑이를 돌렸는데 안 됐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팔지망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팔지망이라는 건 원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직선거리로 미달된 학교의 근거리 기준으로 해서 그 학교에 이제 강제로 배정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군별로 네. 우리가 지금 4개 군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군별로 그러면은 그 임의 배정되는 비율이 좀 궁금하거든요. 군별로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아직 임의 배정이 안 됐잖아요. 내년에 이제 그 배정을 하니까 작년, 그러니까 2021학년도 기준으로 따지면 작년에는 1군이 3.7%에서 강제 배정된 학생이 16명이 있었고요. 2군 같은 경우는 1.3%, 24명이 강제 배정됐고, 3군은 1.6%, 28명, 그리고 4군 같은 경우는 2.3%로서 10명이 이제 임의 배정이 됐죠. 예.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4,445명이 이제 그 평준화 대상 배정 대상 인원이었는데 네. 그 중에 1.8%에 해당되는 78명이 이제 강제 배정 대상이 됐던 거죠. 근데 어쨌든 1군이 3.7%라고 하는 거는 1군의 경쟁률이 좀 치열했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면 이 임의 배정이라는 것이 네.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제 뭐 얘기를 하는 것이 네. 이전 그 배정 방식보다는 훨씬 더 임의 배정률이 적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점점 아마 임의 배정률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강제 배정되느니 차라리 내가 이런 학교를 몇 지방에 써가지고 붙는 게 낫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못 먹어도 고. 네. 못 먹어도 고. 그래서 그냥 계속 거기만 네. 아니면은 아주 경쟁률이 치열한 학교만 이렇게 썼는데 그렇게 했다가 말 그대로 독박 씁니다. 네. 예, 독박 쓰기 때문에 예, 차라리 독박 쓰느니 임의 배정 당하느니 네. 예, 그냥 본인이 지원하고 싶은 학교가 우선순위가 아니래도 그래도 한 3지망이나 4지망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그냥 학교를 이렇게 써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방법이 있죠. 네. 그게 임의 배정 당하는 것보다는 낫죠. 네. 네. 예, 그렇더라고요. 이게 네. 뭐 예전에 이제 예를 들어 이 방식 이전에는 좀 아이들이 좀 우는 애들이 많았었어요. 강제적으로 저 멀리 간다고. 네. 예, 근데 이 제도 덕분에 그래도 좀 많이 원하는 학교가 많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 임의 배정을 받더라도 비교적 근거리, 네. 근거리 쪽으로 배정이 되는 걸 보니까 네. 이 제도가 확실히 좀 좋은 제도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네. 뭐 교육청 관계자들이 이런 네. 제도를 만든 거니까 네. 아무래도 점점 나아지겠죠. 네. 예, 예. 하지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건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그래도 사례 하나 정도를 네. 그래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임의 배정 관련돼서.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1군에 28명을 뽑는 학교가 있다고 치면 네. 그러면 이제 10%가 되겠죠. 네. 10%면 그 학교의 모집 인원은 280명이 되겠죠. 네. 280명 중에 10%의 28명을 뽑는데 1지망에서 그 학교의 학생들이 28명 이상이 지원을 하게 되면 네. 그럼 그 학교에 예를 들면 뭐 H고등학교를 하게 되면 그 H고등학교에 지원 2지망부터 7지망 지원 학생들은 그 학교는 이제 떨어지는 거죠. 네. 이미 1지망에 28명 이상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네. 근데 만약에 그 학교 H고등학교에 1지망에 10명이 지원을 했다. 네. 그러면은 아까 28명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18명이 남잖아요. 남죠. 그 18명은 2지망부터 7지망까지 이제 채우게 되는 거죠. 예. 순차적으로 이렇게. 예, 순차적으로. 네. 예, 예. 근데 예, 말씀하세요. 이지망에서 만약에 이제 이지망을 지원했던 학생들끼리 또 네. 추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2지망은 2지망끼리 이제 네, 추첨을 해서 이지망끼리. 뽑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지망 아이들이 지원하는 학생들이 여전히 예. 28명을 못 채웠어요. 예, 그럼 이제 3지망으로 그럼 넘어가고 3지망으로 넘어가는 거고. 또 4지망으로 넘어가고 5, 6, 7 가서 네, 네. 만약에 7지망까지 갔는데 28명이 10%인데 네. 1군이 네. 근데 20명밖에 모집이 안 됐어요. 그럼 8명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 8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배정 대상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네, 네. 그 중에서도 또 1군에 속한 학생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 이미 배정 대상 학생 중에 1군에 속하는 학생들끼리 네. 직선거리로 해가지고 근거리로 배정을 시키는 거죠. 예, 예.
네. 이 배정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명쾌하게 이렇게 네. 설명을 해주신 분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이거를 또 연구를 하셨어요? 각종 이제 그 뭐 인터넷 자료들, 네. 그 다음에 뭐 유튜브, 네. 이제 이런 것들을 검색을 했는데 네. 안 나왔어요. 잘. 그러니까요. 네. 안 나와서 직접 교육청 관계자 담당관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네. 확인을 꼭 했습니다. 왜냐면 되게 중요한 정보이면서도 팩트가 명확해야 되잖아요. 네. 잘못 전달을 해주면 네. 저희 사이다 네. 스쿨 문 닫아요. 그러죠. 예. 김 빠져요. 그렇죠. 사회에서 김 빠져요. 김 빠지면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이다는. 네. 그렇죠? 버려야죠. 네. 차라리 당분이 없는 게 낫지 김 빠지면 못 먹어요. 네. 그것처럼 사이다 스쿨 문 닫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교육청 관계자 분께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해서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리는데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쳤는데 서울, 뭐 경기 이런 쪽은 많은데 청주 지역의 고교 배정과 관련돼서 학부모님들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전달해주는 유튜브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꼭 우리 청주 중3 학부모들한테 알려드리고 싶다 해서 이제 자료를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역시도 사실은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런 그 배정 방식에 대해서 뭐 수년 동안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런 답변을 명확하게 드리고 싶어서 많이 찾아봤어요, 사실. 그리고 뭐 심지어 이제 교육청에 전화해서 또 이제 담당관한테 이제 질문도 하고 했는데 좀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좀 이렇게 명확하게 시원하게 또 사이다 스쿨답게 명확한 팩트를 전해드린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보통 이제 남고, 여고, 남녀공학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각 그 남고, 여고, 남녀공학별로 그 1군 지망이 초과될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경쟁률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1군, 2군, 3군, 4군이 있는데 이제 주로 이제 1군을 사례로 들어서 경쟁률을 얘기하죠. 근데 제가 이제 그 도교육청 관계자분에게 질문을 했는데 그거는 고교 서열화 때문에 그래서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다. 그래서 교육청 관계자분한테 확인을 한 건 아니고 이제 나름대로 물밑으로 아름아름 해가지고 이제 아는 정보인데 잠수 타셨어요? 그렇죠. 밑으로 물밑 접촉을 해서 이제 알아낸 그런 내용들인데요.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나름대로 좀 피셜이 좀 들어간 거죠.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 오피셜은 아니고 이제 내피셜 아니면 지인 피셜이 되겠죠. 아쉽네요. 이게 정보력을 총동원해서 왜냐하면 이 사안이 지금 사실은 가장 필요한 정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교육청에서는 발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했는데 그런 경쟁률을 얘기하다 보면 또 다시 고교 서열화를 가속화시키는 부분이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남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세고, 문고, 그 다음에 청석고, 청주고 그러니까 6개 중에서 요 4개 학교가 그래도 경쟁률이 1군 기준입니다. 10% 안에 들어오는 1군 기준으로 2대1에서 3대1 정도가 되죠. 그래서 요 말씀드린 4개 학교 같은 경우는 1지망에서 될 확률도 있지만 안 될 확률도 높은 거죠. 그리고 2지망에서는 안 되죠. 이미 1지망에서 다 인원이 차버리니까. 그래서 요 4개 학교를 쓸 때는 1지망에 세고를 쓰고 2지망에 또 청주고 쓰고 3지망에 운고 쓰고 이러면은 다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럼 결국 4지망이나 5지망으로 넘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쓸 때는 1지망으로는 내가 쓰고 싶은 학교를 쓰고 2지망은 요 운고나 청석고 청주고를 피해서 다른 고등학교를 2지망으로 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3지망은 또 본인이 원하는 데 쓰고 4지망은 또 다른 데 쓰고 이런 식으로 약간 지그재그 그런 방법으로 쓰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5개 학교 중에서 일신여고, 충북여고, 산남고등학교가 1군 1지망에서 초과된다. 즉 이제 1지망에서 다 정원이 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남녀공학 같은 경우는 대부분 1지망에서 1구간 학생들은 미달인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남고를 쓰는 학교는 남고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1지망으로 본인이 원하는 학교를 쓰고 2지망으로 남녀공학을 쓰고 3지망으로 남고를 쓰고 4지망으로 남녀공학 쓰고 이런 전략이 조금 더 날 수가 있죠. 네. 그래야 좀 더 확률이 높아지겠죠. 일명 지그재그 전략. 지그재그 그런 부분이 되겠죠. 더 안전하게 가려면 1지망을 본인이 원하는 데 쓰고 2, 3지망은 남녀공학 쓰고 4지망을 또 본인이 가고 싶은 남고를 쓰고 여고를 지원하고 싶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1지망으로 여고를 쓰고 본인이 가고 싶은 2, 3지망은 남녀공학 쓰고 4지망을 또 여고 쓰고 이렇게 가는 전략도 좋다고 보죠. 예. 네. 하지만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말했던 경쟁률이 아니고 제가 잠수 타서 물밑 접촉을 통해서 알아낸 그런 이제 정보라는 거 그걸 좀 우리 구독자분들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 같은 구간이라고 해도 그 성적 차이가 좀 크지 않나요? 엄청 크죠. 네, 같은 구간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1구간이 지금 10%인데 뭐 2구간은 말할 것도 없죠. 2구간은 40%니까. 근데 10%라고 보면 그 10% 중에서도 예를 들면 상위 1, 2, 3% 드는 학생도 있고 하위 8, 90% 안에 드는 학생도 있잖아요. 근데 1, 2, 3%, 8, 90%가 다 섞여서 10%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랑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위 1, 2, 3% 지원자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같은 1군이라고 하더라도 실력차가 엄연히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주의 모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다른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모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상위 10%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층 자체가 다른 고등학교에 비해서 엄청나게 두터운 거죠. 꽉 차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같은 1구간이라도 성적 격차는 상당히 큽니다. 그 모고라는 학교는 뭐 다 아실 것 같은데, 그죠? 근데 또 이제 또 제가 예전에 그거를 학교를 탁탁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들께서 그렇게 또 특정 학교 막 얘기하고 못 하느냐. 그래서 조금 조심하면서 모 고등학교. 뭐 아실만한 분은 다 아시죠. 언저리에 있는 학교. 애들이 가기 싫어해요. 그렇죠? 아니, 제가 그 학교 이제 소위 말하면 학사반 아이들, 기숙사 생활하는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그 학생들한테 이제 물어봐요. 후배들 만약에 그 너희 학교 쓰면 추천할 거냐? 그랬더니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추천하지 않겠다. 그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성적 경쟁에서 밀리는 애들이 아니에요. 안 밀리는데도 안 밀리는데도 일단 제가 영어 가르치는데 이 아이들은 다 영어 1등급이에요. 근데 영어는 1등급이고 나머지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수학도 잘합니다. 그래요? 국어가 안 되나?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그거까지 제가 신경을 잘 안 쓰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잘하는 아이들이고 그 기숙사 내에서도 좀 상위에 속하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물어봤어요.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갈 데가 없대요. 그렇죠. 유일하게 갈 데가 있습니다. 교내 매점. 그렇군요. 그게 제일 크네. 아이들은 단순해요. 산 속에 있으니까 거의 산에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 빼고 어디 나와서 갈 데가 거의 없네요. 앞에 흔한 뭐 떡볶이집이나 PC방 정도 있어줘야 되는데, 근데 저쪽 사창동에 있는 C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C 고등학교는 보통 애들이 저녁 먹고 나와서 PC방에서 저기 게임 뭐 한 몇 판 때리고 그 다음에 학교로 다시 컴백을 해야 되는데 컴백 안 하고 쭉 있다가 9시 50분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또 뭐 이렇게 체크하고 나오고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학교 환경이 그 모 고등학교는 열악하네요. 열악한데 이제 공부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이제 사창동에 있는 학교는 사실은 너무 환경이 좋아요. 공부를 방해하는 환경. 그렇죠. 학습 환경이 아니라. 대학가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겠네요. 중문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김프로님이 아주 유익한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셨고요. 또 여전히 궁금한 점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댓글로 좀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다음에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세부적인 어떤 사례 또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저희가 참고로 반영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댓글 말씀하시니까 네. 한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오늘 제가 이제 출근을 하면서 네. 댓글이 장문에 댓글이 달렸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올린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셔서 그래서 네.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아, 그래서 그 댓글에 대해서 어떻게 정말 구독자 분에게 만족감을 드릴 수 있는 댓글을 할 수 있을까? 댓글이 그 처음 있었죠? 아니, 그러니까 여러 댓글이 있어요. 아, 근데 그래요? 구체적으로 궁금해서 보통은 이제 뭐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댓글인데 근데 오늘 댓글을 달아주신 구독자분은 아주 디테일하게 진짜 입시에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을 댓글을 달아주셔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여기 오면서 이 영상 찍기 전에 뭐 준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 댓글에 대해서 아주 퍼펙트한 답글을 드릴까 그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네. 댓글 달아주시면 네. 너무너무 여기 있는 우리 네. 송프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아주 완벽한 그런 답글을 전해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확실하게 사이다처럼 네.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직업이 직업인지라 질문받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아 그렇죠. 네, 지금까지 답답한 입시 고민을 한 방에 날려드리는 사이다 스쿨이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